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나온 지 33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참아왔을까 싶은 오랜 침묵이었는데요. 그간의 대응 방식으로 미뤄봤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주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일 경우 강력히 엄중 경고를 입장으로 밝히고 바로 고소고발을 해왔던 모습과는 딴판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사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겁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알고 있는 건 맞고 자택에서 2번 만났지만 친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다. 급하니까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소개해줬다는 정면 반박이 나오는데요. 김건희 씨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논의해왔던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국힘당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를 소개해준 사람은 당시 국힘당 고위 당직자였고 얼마 뒤 또 다른 국힘당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2번째로 만났다는 건데요. 명태균 씨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흡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꼴인데요. 꿩이 숨어보겠다고 머리만 수풀에 처박는 모양새인 거죠. 윤 대통령은 2차례 모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났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다만 동행한 정치인들이 보안을 요구해서 자택에서 본 것일 뿐 명 씨와 친분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 이후로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경선 한 6개월, 5개월,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 그럼 그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 누가 얘기했겠어요? 기자들이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이다. 그때 괴로워했던 게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언제 입당하세요? 총장님?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기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7월 30일 날 입당하래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입당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일날이 아마 그래서 토요일 기자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도 그냥 가시대, 진짜. 자기들이 결정해서 마지막에 최종 물어봤는지 내가 말해서 그냥 바로 갔는지 하여튼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 엄청나게 많긴데 뭐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해서 얘기하대요. 그 정치적인 있는 사람들 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급하니까 뚱딴지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히려 명 씨가 나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명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받았더니 김건희 씨를 바꿔줬고 김 씨가 남편을 만나달라고 해 식당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친분이 깊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앞서 명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잘못하면 덤탱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이 의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겁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국정농단 상황에서 명태균 씨를 윤석열에게 소개해줬다고 하면 그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똥줄이 탄 거죠. 위기를 이제사 직감한 겁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건희 씨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봤다고도 추가 폭로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명 씨 의혹이 커지는 것을 두고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제2의 최순실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며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오면 그것은 곧바로 탄핵이라고 직격했는데요. 김건희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명된 건 없고 자신의 거짓말만 확인시켜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탄핵 전야가 시작된 거죠. 대리할 사람,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나라 살림, 우리 살림, 동네 살림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리인을 뽑는다. 즉 모습을 뽑는다.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우리가 할 일 대신하게 할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일을 대신하는, 우리가 월급 주는, 우리가 고용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영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지역에 우리 금정 구민이 할 일을 구청장이 대신하는 거죠. 부산 시민들이 직접 할 일을 부산시장이 대신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냥 잘못된 일을 해도 그렇지, 저 사람이 위대한 우리의 영도자지, 우리의 지배자지, 뭐 할 수 있어, 끝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게 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뻔한 얘기를 강화도에 가서 했더니, 제가 맨날 다니면서 하는 얘기 레퍼토리 뻔하지 않습니까? 자주 보시는 분들 왜 똑같아요, 사실은. 지겹지도 않나 몰라.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대의민주주의란 대리인을 모성으로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이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또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그 딴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다르게 들어요. 다르게 말해요. 너 그랬지. 저는 탄핵 얘기한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나는 안 했어요, 분명히. 나 때가 있다. 저는 그 얘기 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이상하게 제가 그 얘기 했다고 우기더라고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상필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야권 후보 단일화로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속내를 드러냈다는 여당의 비판에도 총선에 이은 2차 심판론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동남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뻔뻔한 순방의 예산 낭비를 멈추고 김건희 특검에서 의혹을 밝히자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그만두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힘당은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특검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개거품을 물어댔는데요. 상설특검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반응이 너무나도 즉각적인 거죠.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씨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진짜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제대로 각을 한번 세운 겁니다. 친한동훈계에선 차라리 검찰이 김건희 씨를 기소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친한동훈계 의원 20명과 저녁 만찬을 한 뒤 윤 대통령을 대하는 기류가 바뀐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씨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촉구한 적은 있었지만 공개활동 자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사과는 이미 늦었다고 한 친한동훈계에선 야당의 특검법 방어를 위해 검찰이 김건희 씨를 차라리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참패한다면 자신의 입지, 아니 자신의 정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판국인데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바로 진압당하지 않을까요? 그 밥에 그 나물이 뭘 할까요?